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연구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형곡면 남사리산 42-1에 있는 최진립 장군 징조부모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최진립 장군의 형 최진흥 묘의 모습으로 기맥선이 지나지 않아 혈유되지 못하였으며 땅속도 혈유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최득정의 배위인 최진립의 징조무묘로 이곳 역시 기맥선이 지나지 않아 혈유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유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징조무묘 바로 아래에 있는 최진립 징조부 최득정묘의 모습으로 역시 기맥선이 지나지 않아 혈유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유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징조부묘 바로 아래에 있는 최진립 조부 최삼빈묘의 모습으로 조모 영양추씨와의 쌍군입니다. 조부 최삼빈묘는 기맥선이 지나지 않아 혈유되지 못하였으며 땅속도 혈유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조모 영양추씨묘의 모습으로 이 묘가 대단한 혈이 되어 최진립이 셋째 아들인 최동량 때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최동량이 이 묘인 최동량 징조무묘의 발복을 받아 최동량이 그러한 대단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최진립 조무묘 청룡 쪽 바로 옆 당판기슭에 파묻힌 돌인 유송이 존재하여 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묻힌 돌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어 귀가 있을 것이며 돌들은 땅속에 묻혀있지 않고 땅 위에 떠있는 뜬돌이면 좋지 않습니다. 징조무묘 쪽에서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조부모묘를 형성한 후 아래쪽으로 가며 단차가 심해져 뚝 떨어지는 전순이 되어 조부모묘에 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맥폭 약 90m인 기맥이 최진립 조무묘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향은 건좌 손향으로 기맥선 방향입니다. 기맥폭이 약 90m로 이병철 징조부묘보다 훨씬 커서 경주 최부잣집이 10대 300년 동안 만석지기에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맥과 살기맥으로 이루어진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최진립 조무묘에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천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묘로 내려와 발복이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약 3.5m입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 약 3.5m로 최진립 조무묘는 인물과 재물이 나오는 부귀혈이 되었으며 땅으로 인한 재물에 의해 사람들에게 받들어지는 귀를 얻었을 것입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을 기맥선 위에 모실 자리가 되었으며 최진립 조무묘는 조무 한 분만에 모셔 혈에너지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최진립이 조부모묘 바로 아래에 있는 조부의 형제인 최삼고와 부인 월성이 씨와의 합장으로 위 최진립 조무묘에서 기맥이 멈추고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 조부모묘 아래에 있는 묘들은 전부 혈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삼고묘 바로 아래에 있는 조부의 형제인 최삼각의 묘로 혈이 아닙니다. 최삼각묘 바로 아래, 즉 맨 아래에 있는 최진립의 형제인 최진안의 묘로 역시 기맥선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평평하니 넓어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최진립 조무묘의 모습입니다. 주산 쪽 모습입니다. 주산이 토치 형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조상까지 보면
마상귀인 형태가 되어 땅으로 인한 능력 있는 귀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 어깨가 함에 장손이 절손될 것입니다. 청룡 중간이 솟아 중남이 잘 될 것입니다. 청룡이 끝쪽으로 가면 낮아져 형제간의 사이가 좋을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본 청룡 끝쪽의 모습으로 청룡이 잘 감고 있어 남자들이 건강할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나무의 가를 잘 보이지 않으나 우람하며 길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본 백호의 모습으로 백호가 길게 잘 감고 있어 부인들이 내조를 잘하며 재물도 모을 것입니다. 백호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부인이 여러 명이며 백호가 하수사가 되어 재물도 많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백호한산이 되어 재물이 많을 것입니다. 보이는 조산이 전체적으로 일자문성이 되어 사회에서 인물들로 받들어 줄 것입니다. 조산에 금채봉이 보여 재물이 많을 것입니다. 금채봉 뒤 조산에 토치 형태의 일자문성이 보이고 다시 그 뒤에 금채봉이 보여 땅으로 인한 큰 부자가 되어 먼 후대에까지 재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조산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여러 대를 거쳐 발복을 받을 것입니다. 후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가장 낮은 곳으로 치고 올라가며 용이 방향을 우측으로 30도를 틀어 진행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둠하게 요도를 내밀며 진행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용이 깨끗하여 귀가 있을 것입니다. 용이 다시 요도를 내밀며 왼쪽으로 방향을 30도를 틀고 있어 힘이 넘치는 생룡이 되었습니다. 용은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아 후손들 또한 격이 높아 즉 돈이 있으면서도 격이 높아 독립운동 자금 등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용은 너무 후보하지 않은 적당한 굵기입니다. 후룡이 편평하여 재물이 있을 것이며 후룡이 길어 발복이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당판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최진흥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진립 조상묘 중에 최진립 조모묘가 김액폭이 이병철 증조묘보다 큰 90m로 엄청나게 크고 청기도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혈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자리가 되어 경주 최부자가 10대 300년 동안 부를 이어오게 한 묘가 되었으며 엄청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 최진립이 셋째 아들인 최동량이 증조모 묘가 되어 최동량을 발복시킨 묘가 됩니다. 주산이 토체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마상귀인 형태가 되어 땅과 관련된 뛰어난 능력의 인물이 태어나고 조산의 토치 형태의 일자문성과 금채봉이 있어 사회에서 토지로 인한 부자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최부잣집이 소작료가 다른 곳보다 낮아 사람들이 소작을 하고 싶어 사람들이 땅을 팔 때는 최부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하며 최부자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 땅으로 인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립 조모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